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입니다. 이번 한 주 주요로 또 보셔야 할 이슈는 바로 FOM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조금 좀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최근에 지표 부진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FOMC는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의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부분도 초점이 맞춰질 상황인데요. 자, 이런 와중에 미중 무역 협상과 셧다운 우려까지 여러 이슈가 있는 시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이제 2018년도 약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여느 때와는 다른 16년 만에 최악의 12월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실적의 악화에 대한 우려와 또 연방 정부죠, 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또 경기 전망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브렉시트 이슈까지 아직까지 12월이 끝나가지만 마무리되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관련된 소식 전달드리고요. 실시간 속보까지 잠시 후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하겠고요. 그렇다면 월요일장 일주일의 시작 어떤 마스터님이 문을 열어주실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월요일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황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번 주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지지력 저가를 확인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변곡이나 아니면 지지력 확보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12월 안에 일어나느냐, 1월까지 미뤄지느냐 보는 중요한 또 한 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매매해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지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 분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더욱더 좀 뭔가 연구자적인 느낌이 많이 풍겨요. 네, 연말시장 많은 분들이 정말 굵직한 이슈들이 궁금도 하실 테고 그리고 연말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선재 마스터님 통해서 다양한 도움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물이 교차가 됐죠. 3월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 현선물 쪽에서 지수들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2% 가까운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하락 이어가면서 2,592.50포인트로 2,600선이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0.30% 하락세인데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하고 흘러내리면서 현재의 저가, 오늘의 저가는 2,591포인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부근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S&P 500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현선물 쪽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종가가 2%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S&P 500과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6,586.25포인트로 0.31%의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3월물로 교차돼서 확인됩니다. 지난 금요일장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소폭 올라가면서 1.14대 라인을 회복이 됩니다. 1.14370달러 선이고요. 0.38%의 강보합권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지난주 금요일장에 일단 종가는 1242.3달러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소폭 올라오면서 1244.6달러 선이고요. 0.19%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펙 회의 이후 꾸준하게 또 다른 국면에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이틀 전에 올렸었던 가격을 모두 원상태로 복귀가 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51.23달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올라오면서 51.38달러, 0.2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에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도 지수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월물이 좀 교체가 된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 여러분들 좀 월물에 대한 확인도 좀 하시면서 주요 월물에 대한 흐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새해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정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는 항상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많은 트윗이 올라왔는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크고 또 포괄적인 무역 협상을 원한다면서 이 협정이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고 이 투자자들과 또 그 외 여러 사람들을 안심하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중국은 자국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무역전쟁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 관세를 잠시 중단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화웨이 CFO 사건에도 불구하고 무역 회담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과 이슈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북한 협상과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나는 서두를 것이 없다라고 언급했다라고 했는데요.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으로 외신 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이 이제 FOMC를 곧 열죠. 네,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의 금리 전망치는 낮춰서 이 통화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비둘기파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은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긴축이 아닌 좀 완화적인 기조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연말에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외신에는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더레이티드 인베스터스는요, 최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고, 또 내년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CNBC의 보도인데요, 내년 연말 S&P 500이 3,100까지 뜰 것으로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중산층의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증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16일 현지 시각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세금 정책 연구기관인 렉스 파운데이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무역전쟁으로 중산층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증시는요, 인민은행의 유동성 투입에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도 좀 하락한 이제 부분을 나타냈는데요. 혼조세로 결국 마감을 했습니다.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FOMC를 앞두고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고요. 이 90일간의 미국과의 휴전을 통해서 그래도 중국 증시는 전보다는 안정을 찾은 모습이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이 보호무역주의 등 외부적인 불확실성에 맞서서 금융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현지 시각 1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국 인민은행 공산당 위원회 이론 학습 중심조 이런 부제의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고요. 이 무역주의 이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등 이런 부분에 맞서서 금융을 지원하면서 반드시 중국을 지켜낼 것이다라는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론폴 전 미국 공화당 의원은 미국 증시가 지난 1929년보다 더욱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폴 전 의원은 CNBC를 통해서 올해 조정 양세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대한 시장 붕괴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전조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이죠. BIS. 은행은 이 통화정책 정상화가 향후 몇 달 동안 증시 급락세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BIS 경제 및 통화정책 부문 헤드는 이번 분기 미국 증시 긴장감은 단독 이벤트가 아니라 이 통화정책의 정상화, 또 무역긴장의 고조,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이 증시에 구원투수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내리막을 걷고 있지만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드러내서 주가를 떠받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국경 장벽의 건설 예산 문제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오는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즉 부문, 지금 업무 정지죠. 맞을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은 계속되는 이런 이민 위기를 멈추기 위한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은 또 감행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사실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의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외신 쪽 분석이고요. 한편 이제 예산안 기한이 21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22일 0시부터 셧다운이 지금 이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항상 이슈가 요즘 되고 있는 브렉시트 관련 소식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각 14일 EU와 영국이 향후 며칠 이내에 브렉시트 합의문이 이렇게 아일랜드 국경의 안전장치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 논의를 벌일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아일랜드 국경의 안전장치와 관련해서 법적 그리고 정치적인 확약을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라는 보도를 부인을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메이 총리는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그리고 많은 위기를 겪을 것 같다라는 외신 쪽 분석이고요. 한편 이제 브렉시트의 재투표, 국민 투표까지 이뤄질 수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클로징 멘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니 블레어 전 총리도 제 두 번째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로이터 속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이 총리는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영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에 끝까지 맞서 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어 총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반박 성명을 냈는데요. 앞으로 3월 29일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만큼 브렉시트 이슈가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더욱더 연말을 향해 가면서 주목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주말 새에도 이 전주에 나왔었던 이슈가 그대로 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오히려 여기 안에서 또 다른 불확실성이 커질까 또 시장은 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지금 지표도 발표가 나오는데요. 유로존 쪽에서의 지표 발표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네요. 예측치가 2%로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수준으로 1.9%로 나왔다는 점, 소비자 물가 지표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팩스 스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그리고 셧다운 우려로 급락을 했었던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현선물 쪽에서 모두 2%대 그리고 2% 넘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현재는 개장을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추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먼저 전략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월물이고요. 석유 수요 불확실성과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모두 이틀 전에 올렸었던 가격을 모두 다시 뺀 상태고요. 현재 부근에서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51달러 초반대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두 번째 이슈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 증시도 그렇습니다만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왔었던 문제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과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12월에 FOMC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 지난주 금요일 하락했고 현재 부근에서도 여전히 하락세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또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증시까지 연결지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지수는 지금 아직 개장 전입니다. 들어볼게요. 네, 오늘 멀티플레이어 선재 마스터님 지금 잠깐 음악이 꼬였는데 제가 할게 빠밤. 관망이요. 관망이요. 좀 이렇게 극적이었어야 되는데 관망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편말은 다 관망을 들 생각입니다. 저번에 월요일날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크게 틀리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에 저희가 얘네들 반등을 노려놓고 큰 일봉상에서 그림은 저가를 추가적으로 깰 수 있는지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10일 날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10일 날 나와서 제가 사인을 드린 게 얘네들 우선 여기서는 반등을 노려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대죠. 이 시간대 반등을 노려서 얘네들은 되돌림 이후에 매도를 쳐야 된다. 그 자리가 S&P 기준으로 좀 영상을 봐야 되겠지만 2680 지수였을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기다렸다가 매도는 추가 하방을 열 수 있는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추가 하방이 열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위에서 끌고 오시는 매도는 볼 수 있으나 지금 정도는 단타는 다 반등 여력을 노려야 될 구간들이죠. 하기 때문에 추가 매도를 끌고 가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여기서는. 네. 그래서 우선은 반등 여력을 보는데 하방 경직에서 이제 반등 여력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추세선으로 참고로 하시자면 이런 구조의 지지력들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차 구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지수는 지금 포지션이 없습니다. 매도 끌고 와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정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반등 여력을 노리는데 아직은 악재들이 많죠. 악재들이 많고 국내 선물과 그 다음에 해외 지수는 매도로 빠질 구간들은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디의 매도를 열 수 있는지 그걸 본다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추세로 완전히 빠졌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신규로 저가에서 저가를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 야간장 때 저희가 국선 배팅해 놓은 게 262.80대까지 올 거니까 263을 무너지면 정리 들어가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수들 매도의 관점들 어느 정도 다 눌렸다는 거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262.80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올청하고 얘네들은 반등을 노리던지 관망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럼 지수 분위기들 다 같습니다. 오늘 얘네들이 유로가, 그러니까 달러가 좀 약세를 띄어서 유로가 가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변곡에서 매도 칠 때 이제 걔네들이 꺾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S&P가 오늘 반등 여력을 좀 더 보다가 전체적으로 무너졌단 말이죠. 유럽장에. 물론 제가 수익을 드린 구간이 이 구간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 한번 들어가라. 그래서 얘네들 이제 정리를 하고 힘이 약한 상태에서 저희가 더 이상 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위에 고가 부분이 막힌 상태라고 보는데 저가를 뚫고 가기는 너무 부담이 커요. 현재 상태. 그래서 보합 혼조세 정도를 봐야 되는 구간이고 매도를 깨는 거는 우리가 위에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윗구간에서 매도를 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 구간 부담이 되겠죠. 이 정도 수익이 엄청난 수익으로 끌고 가는 것과 신규 매도를 보는 것과 그래서 오늘은 지지력에서 반등 여력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2630 지수 부근 물론 얘네들은 저번보다는 좀 더 러프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걔네들 구간들 올라왔을 때 다시 재매도를 노리신 게 좋고 지금 얘네들이 매수가 세지 않아서 이 구간을 안착을 못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돌려서 보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단타 여력을 조금씩 보시다가 마감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슈로 인해서 추세를 뚫려는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뚫기 시작을 한 다음에 얘네들 반등을 기다렸다 누르는 게 좋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방 경직성의 아래 보수적인 보합 구간 하단부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매도의 가능성을 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직 지수들 여전히 매도 하방 경직이기 때문에 단타를 노리더라도 눌렸을 때 노려서 그냥 짧게 빼 오시는 관망장세지 뭐 좋은 자리 다 놓쳐놓고 이걸 뭐 여기서 뭐 신규로 뭐 배팅을 한다? 그건 뭐 별로 원하지 않고요. 뭐 이미 일주일 전에 그래서 매수의 반등에 얘네들 가지고 저가를 깨는지 끌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무리한 배팅을 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좀 작은 그림들, 자질구레한 그림들을 노리기 위해서 얘네들을 뭐 무리한 배팅을 굳이 할 필요 있냐. 그래서 관망을 든 거고요. 이제부터는 뭐 할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는 건 상관없으나 기다렸다가 막힐 만한 저항값에서 노려서 또 눌러보고 짧게 손절 잡고 추세가 유지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반등 800틱이니까 이게 상당히 큽니다. 네. 반등한 구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저렇게 올려놨다는 거는 아래 하단부 경직성이 급하게 눌렀기 때문에 얘네들 눌린 구간들이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가 지지력까지 눌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짧게 손절을 잡고 매수 대응을 하시고 반등은 충분히 연 다음에 오늘 어차피 매도로 빠지지 않으면 얘네들은 보합 반등을 주겠죠. 그래서 저가 지지력에서 반등 노리는 건 괜찮아. 굳이 제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남들 쉬는 구간에서 굳이 공격적으로 손댈 자리는 아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관망을 드렸고요. 반등을 노린다면 2595 지수 S&P는 그 정도부터 이제 거기 올라왔을 때부터 그 윗자리부터 매도 눌림 보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매수는 2589 지수 지지력에서 눌림 매수. 그래서 짧게 단타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똑같죠. 나스닥도 10일날 반등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도를 치시라. 그때 뭐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 나스닥은 제 예상보다 약간 좀 덜 미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종목이 위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 반등이 좀 더 약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 자리나 이 자리 둘 중에 하나 자리를 집어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때 그림들이 반등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도 똑같이 반등 열어놓고 다시 저가를 깨는지 끌고 오는 그림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익절을 잡고 위에서 끌고 오신 분들, 제 리딩을 듣고 저희 신세계 방송을 보신 분들이 얘네들 추세가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하는 구간이지, 뭐 이렇게 큰 그림들 놔두고 여기서 단타할 구간들은 아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관망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적극적으로 얘네들 매도를 깨는 걸 적극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국내 선물도 그렇고요.
해외 지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크루드오일도 그렇습니다. 신저가를 낮추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응은 하나 전반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세차게 칠 만한 그림들 그다음에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를 낮추지 않고 반등 여력에 보합을 크게 띄워도 되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쫓아가지 않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등 여력이나 추세를 지지하는 여력들을 보기 위해서는 매도는 익절 잡고 끌고 가시고 그다음에 저가에서의 반등 그다음에 익절로 분위기를 보는 게임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뭐 깨기 전에 뭐 눌림의 청산매물 물량 나올 때 뭐 얘네들을 건드릴 이유는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P 500과 나스닥 모두 양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S&P 500에 대해서 관망을 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도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그런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595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매수, 눌림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짧게 2589에 눌렸을 때 짧게 매수로 들어가셔라 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 부근에서 이미 이전에 좋은 가격대, 좋은 포인트에서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좀 대응을 하시고 현재 부근에서는 좀 신규 대응은 조금 지양하셔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추가적인 매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거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확인을 하시고 이후에 좀 추세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여러분들 추세 네. 지지력들을 확인하는 거 그 14일 저가부터 쭉 틱에서 끄어보세요. 그래서 얘네들 구간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차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저도 뭐 끌고 오다 이제 지루해서 중간에서 정의가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면 얘네들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시점이죠. 그 얘네들에 대한 반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작은 채널 구조 아까 뭐 딱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얘네들 뭐 최대 반등치 한 이 정도 가능성 보시고 이런 뭐 기껏 손대 보면 한 이 정도의 흐름들, 작은 그림들 정도만 손대시든지 큰 그림 하신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고요. 당연히 뭐 신세계 보신 분들은 매도 끌고 오고 계시겠죠. 네네, 그렇죠. 마스터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또 전략 함께 하셨고 거기에 또 신세계까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선택 마스터님의 전략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11시 25분 지나가고 있는데 개장을 이제 5분도 안 남겨두고 있어요. 일단 뭐 외신 쪽의 뉴스 좀 빠르게 정리하고 네, 개장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지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이제 개장을 5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성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FOMC 결과에 지금 투자자들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금요일 이슈에 좀 이어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제 FOMC가 이제 곧 열립니다. 올해 네 번째 금리 인상 거의 확실시 예상되고 있고 25bp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하지만 기대를 놓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긴축이 아닌 완화책으로 돌아섰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또 산타 랠리도 기대한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무역 전쟁과 또 금리 인상, 또 일드 커브 역전, 그리고 브렉시트 이슈 이 네 가지가 아무래도 16년 만에 최악의 12월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오한다 측에서도 연말 랠리 기대에도 무역량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라는 부분 언급했습니다. 여느 해와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우려를 내놨고요. 12월에 FOMC가 물론 예상된 결과라고 해도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개혁 개방 4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이제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벤트가 중국에게 있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외신 쪽에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시진핑의 연설이 주목되고 있고요. 존슨앤존슨 이야기가 또 한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보통 나올 때는 기술주들, 즉 빵주를 위주로만 언급이 됐는데 오늘은 이 베이비 파우더 성면 보도로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당연히 이슈는 이제 FOMC겠죠. 지금 마켓워치 보도에도 그렇고요. 과연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 시장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냐라는 부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주말에 더욱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이런 협상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안심시키는 발언 내놨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중국이 표현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더 빨리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을 놓고 이제 지금 민주당하고 계속 셧다운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이에 대한 으름장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의 이제 2016년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한편 이제 북한과의 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북한과의 이슈는 서두를 것이 없고 앞으로 잘 해나갈 것이다라고 역시나 안심시키는 트위터 올리고 있습니다. 이 셧다운 위기에 대해서도 많은 외신 쪽에서 우려 섞인 기사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 이 브렉시트도 지금 제2 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메이 총리의 계속 지금 저항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이 브렉시트 이슈도 많은 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개장 소식 전달 드리고요. 또 속보, 상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존슨앤존스 소식은 또 속보로도 많은 분들이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 속보가 또 내일장 우리 기업 내에서는 어떤 또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벌써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S&P와 나스닥 시장 지수만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자,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2,593포인트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역시나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6,594.25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셨습니다. 네,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일단 본장 소식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장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까지 3대 지수 모두 역시나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한 2% 정도의 낙폭이 크게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오늘장을 맞이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S&P 500은 0.41%의 하락세, 그리고 나스닥은 0.31%의 하락세로 지금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 시장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선물 시장도 역시나 약보합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591.50포인트로 0.36%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다시 지금 하락세가 좀 확대와 그리고 회복 국면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593.50포인트로 0.23%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뉴욕 증시 개장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3대 지수 모두 본장에서는 하락 출발이 된 상황이고 선물시장 쪽에서는 워낙 하락이 진행이 된 가운데 여전히 같은 가격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하반경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드렸어요.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부분, 만약에 하방 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분석하셨다면 매도적인 측면을 좀 강조를 하셨을 텐데 지금 개장 측면에서는 큰 그런 변화는 있지 않네요. 그렇죠.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깨졌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은 매도고 우리가 여기서 쫓아가는 매도를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 맞고, 그러니까 10일부터 해서 쭉 올라온 애들 2680 지수부터 매도를 쳐서 얘네들 저가를 깨는 걸 보는 거지. 근데 아직은 단기적인 추세 지지력들은 못 깨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틱에서의 지지력들은 혼조세를 띄기 위해서 깼다 돌파했다가 그걸 반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큰 그림들은 이렇습니다. 큰 그림들은 우리가 얘네들 추가 매도를 열어야 되는데 사실은 걔네들은 주봉상에서만 보이는 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고 급락하는 시점을 아직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끌고 온 애들, 장기적으로 어차피 얘네들 깨진다고 보는 거고, 한 2주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깨는 걸 못 봅니다. 왜? 위에서 끌고 오는 이런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런 자리, 그 다음에 고가에서도 자꾸 우리가
최고가에서만 계속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의 최고가에서만.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추세가 이미 빠져서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어차피 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추가 그림들은 나온다. 근데 지금 빠질 놈인지 우리가 빠질 아이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저가 부근에서 우리가 쫓아갈 이유는 없다. 마디는 나눠서 보면 된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지키지 못하고 추가 배팅이 급락을 한번 준 다음에 걔네들 반등할 때 맞고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틱에서 보면 지금 장이 막 시작된 다음에 얘네들을 하방 경직에서 한번 쭉 튕긴 다음에 바로 또 다시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아까 얘네들 쭉 빠지고 와서 살짝 튕기다 깨졌죠. 그럼 단기 저항까지 깨졌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얘네들 보합의 혼조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 얘네들 배팅을 안 한답니다. 저도 얘네들 배팅은 안 하고 있고요. 얘네들은 새로운 마디를 한번 훅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슈들이 불거질 때 얘네들 마디를 낮춘다는 이야기고 저가가 안 열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열리는 걸 볼 수 없다는 거죠. 네네. 지금 오늘이 뭐 특별한 날이어가지고 오늘 급락으로 빠진다? 그걸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분봉상에서 지지력들 계속 갖고 있죠. 틱은 깼는데 또 분봉에서 튕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구조로 왔다 갔다 튕기기 때문에 저가에서 저가를 깨는 걸 우리가 얘네들을 볼 이유는 없다. 그래서 하방을 때리면 또 차익 매물 나오고 해서 급락으로 얘네들이 미장에서나 한 2-3시간 동안 급락으로 밀어버려야지 얘네들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거고요. 뭐 틱을 잠깐 깼다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히 급락으로 빠진다. 이런 매매는 못 한다는 거죠. 단기적인 단타 구간들 분들이나 얘네들 지지력에서 고가 전까지 먹고 또 빠지면 되돌림 한번 보고 얘네들 막힌 매도 치고 추세 넘어가기 전까지만 한번 또 잠깐 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얘네들 지지력을 믿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얘네들 막 시작해서 5분, 10분 만에 뭐 방향을 결정하고 그런 매매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손댈 상황, 그 다음에 손댈 필요가 없는 구조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력을 깨고 새로운 마디를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이번 주 관건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쫓아가는 매매나 어설프게 롱포를 잡고 싸우는 매매를 하지 마시라. 보이면 저도 이미 배팅을 해서 얘네들 롱포를 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얘네들 단타 앉아가지고 여기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자지구레한 애들 신경 쓰면서 얘네들 배팅하기가 안 좋다는 거고, 제가 안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얘네들을 헷갈릴 거고요. 틱에서 빠져봤자 분봉에서 지켜준 애들 또 빼는지 그걸 계속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봉이 한번 잘못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하기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확실히 마디가를 깨기 전까지는 위에서 끌고 익절을 추세 지지력에 저항에 끌고 가는 사람들 말고는 크게 보시지 마시라. 그래서 롱포는 이게 월물이 없다면 우리가 월물이 없고 FX 마진 같은 통화상의 경우다 하면 얘네들은 그냥 매도를 주구장창 홀딩을 하면 돼요. 위에서. 하지만 얘네들은 월물이 있기 때문에 월물 안에 깰 거냐 말 거냐 그것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안에 이슈 전에 보합 혼조세를 뛸 거냐 그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매도를 친 친구들이 중간에 익절을 해버리면 그건 다 쫓아가는 사람들 다 되돌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략을 할 때 저런 좋은 자리를 저희가 기다렸다 배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반등 요소를 기다렸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허투루지 마시고요. 국선도 똑같고 다 그렇습니다. 유리한 자리 기다려서 배팅하는 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 정점을 여러분들이 못 잡더라도 뭐 얘네들 확인 절차 하는 구조 내에서 또 배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그림들이 뭐 수목금 해서 보통은 화수목 시작을 해서 뭐 늦으면 수목금, 빠르면 월요일 날 오전에 보통 메인 그림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로운 준비를 하는 구간이 돼버린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튕긴 애들은 볼 수 있으나 얘네들이 매도가 끝났다고 확정 짓고 싸우는 거 아니다. 우리가 매도를 확정 못하기 때문에 매도를 여기서 신규로 길게 못 끌고 가는 거지, 뭐 얘네들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혼조세 뛰는 구간들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설프게 접근하지 말자라는 게 또 한 줄 요약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현재 개장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개장 소식도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이제 금요일장을 이슈처럼 좀 이어가는 모습으로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진한 경제 지표가 아무래도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대한 지금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 지수도 114포인트 정도 개장하면서 빠졌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 랠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기관 쪽의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투자자들이 그래도 2주 정도 남았지만 은근히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좀 실망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 많은 위기들을 겪으면서 좀 예년과는 다른 해이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내년 전망이 펀더멘탈과 또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밸류에이션 이 부분 때문에 좀 상승을 기대하긴 하지만 아직 2018년이 끝나지 않은 시점까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산타 랠리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부분도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 좀 좋지 못한 소식 들려오고 있고 중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도 함께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의 이런 생산 제조업자들은요, 여전히 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하다, 확장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양한 경제 지표들은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또 우려를 낳고 있고요. 또 오늘 골드만삭스가 이제 피소를 당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이런 여러 가지 부정한 사건들로 좀 지금 언급이 돼서 이제 주가가 2.3% 개장 전에도 하락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오늘 존슨앤존슨을 비롯해서 각종 기업들이 좀 부정적인 사건에 많이 휘말리면서 주가들이 많이 하락한 모습이 계속 언급이 돼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 좀 디테일하게 기업들에 대한 소식들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FOMC가 아무래도 단연 이슈지만 나오는 대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산타 랠리에 대한 부분은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일단 뉴욕 증시 안에서도 이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일에 대해서는요, 현재 가격대 살펴드리고 바로 좀 짚어드릴 텐데 지금 51.30달러로 51달러 초반대 여전히 지지가 됩니다.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빠르게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 들어볼게요.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정확히 셋에 드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오일은 왜 또 건방일까요? 네, 우선 겸손 미덕인데 우선 칭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잘했어. 네. 저희가 다 같이 할게요. 뭔가요? 네.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얘네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 매도를 한번 친 다음에 그 다음에 54.40까지 반등을 50까지 드렸었죠. 얘네들까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한번 쭉 노렸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눌림에서 저희가 매수 배팅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근데 저번 주부터는 매도를 적극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안착을 안 보고 계속 매도를 보고 저가에서 매수,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사인 드릴 때마다 정확하게 변곡을 다 미리 예상해서 찍어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번 주도 매도에 매수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다시 매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한 게 51.05 지지력의 매수, 그 다음에 여기 최고가에서 매도, 목표 30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30부터 24 지지력 매수 배팅 좀 받고 마무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보는 메인 그림이 얘 매수에 얘 매도까지라 그랬죠. 30까지 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력을 여기서 좀 한 20-30만 원 추가 수익을 얻으면 끝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매수를 보다가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다른 분들 계속 제가 무방을 하니까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얘네들은 분명하게 이걸 넘어가기 힘든 구조였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54.50대까지만 보고 2차 챕터는 계속적으로 눌림 매도, 그 다음에 아래 저가에서 매수. 그래서 얘네들은 싸움이 50.90 지지력에서 매수를 60달러까지 보고자 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55달러를 안착 못하고 저가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내리려는 세력의 싸움이다. 그래서 위아래 변곡을 소설처럼 다 저희가 긁어먹고 미리 사인을 드려서 뭐 거기서 일부든 최대치든 다 빼먹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추가 매도에 대한 관점을 열고 싶은데 이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하고 던질 수가 없죠. 아직 지지력들이 너무 강하고 걔네들은 이제 타이밍도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제 계속 시도하는 애들이 타이밍들을 오늘 바로 낮추는 그림이 아니면 얘네들 추가 매도보다 좀 꼬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빼 드시고 그 다음에 이 다음 그림은 내일 와서 결정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50.90을 지키지 못한 애들은 추가적인 하방 여력들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봉상에서의 구조들 좀 그림을 설명 드려볼까요? 연결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싸움이 좀 강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수는 얘네들 추가 하방 경직선까지를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얘네들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잡다가 위에서 꺾이면 다 추가 매수를 보고 싶으신 분 또 다 입절을 시키고 물리신 분들이 없게 계속 매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를 친 상태에서 오늘 저가를 더 낮출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번 주 안에 매도를 다 확인해서 변곡을 만들 수 있는지 구조를 보기 때문에 어차피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저가를 계속 치고 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까요? 저희도 고가에서만 치는 거지 저가에서 저가를 추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나마 여기서 매도를 친 건 좀 빠른 매도를 친 거죠. 공격적으로 오늘 할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방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걔네들 지수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림들이 확고해지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지수의 영향도 분명히 오일한테는 주기 때문에 걔네들이 서로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매도가 무섭다 하신 분들은 우선은 신저가를 낮춘 걸 좀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확인해서 들어간 거는 50.90을 깨지 않고 돌리는 애들이 단기적인 지지력을 뚫고 나가는 그림들. 그러니까 이 앞에 그림 너무 좋았죠. 네. 저희가 이 앞에서도 50.40까지 그 다음에 최대 10까지를 매도를 연다. 그래서 얘네들 매도를 드렸거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얘네들 매수 잡으실 분들 잡으시고 얘네들 돌파하면서부터 바로 끌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네들 확인되고 돌파한 이후에 잡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뭐 저희 뭐 바로 제가 최대 물량을 매도를 싣고 그 다음에 여기 보합에 매도로 빠지는 거 본다 해서 얘네들 매도를 이렇게 끌고 가라고 드렸는데 걔네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안 된다면 뭐 추세를 깬 이후에 얘네들 반등 매도를 노리시면 되죠. 그래서 분석을 꼭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응 방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 목소리 뭐 한 번이라도 듣고 매매하신 분들은 저희가 공식 사인을 한계약 기준으로 뭐 500T, 600T 실제로는 뭐 네. 그렇죠. 뭐 그 2배 이상 수익이 최대 나신 분들은 네. 한계약 기준 나시고 뭐 한계약으로 저희가 뭐 170T, 뭐 30T 이렇게 그렇게 사인을 드리고 실제 회원분들 그렇게 수익 인증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자리만 기다려서 해야지 초보도 그렇게 먹을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구간은 굳이 쫓아와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뭐 관망을 계속적으로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서운해하실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그냥 위아래 확산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노는 아이들은 항상 위아래 확산으로 대비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때도 제가 얘네들 위에 치고 아래까지 다 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모호하기 때문에. 얘네들 결정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감사는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시작하더라도 전 물량들이 줄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확산 대응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는 신저가를 낮춘 다음에 노리시고요. 그 다음에 고가를 쫓아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르시겠으면 우리 서울경제를 통해서 카카오톡
저희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질문 주시면 좀 좋은 포지션들을 잘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티기, 이렇게 쉬워 보이면 안 되는데 너무 500팅, 600팅 하셔가지고 좋은 이 디렉팅을 해주신 것 같고 그 안에서 수익 내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또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신세계와 설금제TV 그리고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또 5일 소식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5일 CNBC 기사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 가격 상승세 이어가고 있지만 과잉 공급과 또 경제 지표, 부진들이 가격 상승분을 제한하고 있다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펙의 결과가 아무래도 큰 영향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시장에 가격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PBM 오일협회에서는 당연히 오펙의 회의 결과가 시장에 강세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월과 11월 오일 가격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지난 3주 동안에는 좀 이 부분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요, 오펙과 러시아가 과연 충분한 양,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양을 감산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1월부터 120만 배럴 매일 감산하고 4월에 이제 중간 점검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 장관도요, 모든 나라가 좀 이 합의 사항에 참여를 해서 꼭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은 내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FOMC 회의 결과와 달러 부분이 오일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주시해야 된다라는 CMC 마켓츠 기관의 분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